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교과서 128쪽, 129쪽입니다. 그럼 끈의 길이를 색칠해서 비교해 볼까요? 먼저 슬기는 끈을 얼만큼 사용했다고 했죠? 0.3m만큼 사용했다고 했네요. 1m를 10개로 나눈 조각들 중에 3개를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지혜는 0.6m만큼 사용했다고 했어요. 1m를 10개로 나눈 조각들 중에 6개를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0.1이 모두 6개만큼 사용했네요. 슬기와 지혜 중 더 끈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슬기는 0.1을 3개만큼, 지혜는 0.1을 6개만큼 사용했어요. 0.3과 0.6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0.3과 0.6 중에 더 큰 소수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더 큰 소수는 0.1이 6개 있는 0.6이 되겠네요. 그럼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일이와 도영이 누가 더 멀리 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체험을 마치고 수일이는 1.9km 거리에 있는 도서관에 갔어요. 도영이는 2.4km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갔네요. 누가 더 멀리 갔을까요? 수일이는 1.9km만큼 갔고요. 도영이는 2.4km만큼 갔네요. 둘이 간 거리를 어떻게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으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0.1이 몇 개인지로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수일이와 도영이가 간 거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수직선을 그려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각각 이동한 거리가 0.1이 몇 개인지 비교하여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수일이와 도영이가 이동한 거리를 그림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수일이는 1.9km만큼, 도영이는 2.4km만큼 이동했다고 했어요. 수일이는 1.9km를 이동하여 도서관에 갔어요.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그래요. 먼저 1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0.9만큼 더 갔네요. 몇 칸 이동해야 할까요? 9칸만큼 더 가야겠네요. 수일이는 1 그리고 0.9만큼 더 이동했네요. 도영이는 2.4km만큼 이동하였어요. 먼저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숫자를 찾아주어야 할까요? 2.4km니까 먼저 2를 찾아줘야겠네요. 0.1이 4개만큼 몇 칸만큼 이동해야 할까요? 0.1이 4개. 4칸만큼 이동해야겠네요. 도영이는 2.4km만큼 이동했네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직선으로 표시해 봅시다. 수직선 위에 선생님처럼 표시해 봅시다. 1.9km는 1에서부터 9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도영이는 2.4km, 2에서부터 하나, 둘, 셋, 4칸까지. 모두 표시했나요? 1.9와 2.4 중에 더 큰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0.1이 19개, 0.1이 24개. 누가 더 큰가요? 누가 더 많이 이동했나요?
1.9와 2.4 중 더 큰 소수는 2.4가 되겠네요. 그럼 도영이와 수일이 중 더 많이 이동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4km를 이동한 도영이가 더 멀리 갔겠네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자연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큰 수가 더 크네요. 예를 들어서 1.8과 5.4가 있어요. 자연수 부분을 먼저 비교해 줍시다. 1과 5 중 더 큰 것은 5가 되겠네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1.8과 5.4 중에서는 5.4가 더 크겠네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자연수 부분의 크기를 먼저 비교하고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큰 수가 더 큽니다. 두 번째,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으면 어떡할까요?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하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8과 7.3이 있습니다.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7로 같네요. 이때는 소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해 줍시다. 0.1이 8개인 0.8과 0.1이 3개인 0.3.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0.8이 더 크겠네요. 7.8과 7.3 중 더 큰 소수는 7.8이 되겠네요.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은 경우 선생님과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은 경우 소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하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교과서 129쪽의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0.4와 0.7 중 더 큰 것은 무엇인가요? 자연수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연수 부분이 모두 0으로 똑같네요. 이때는 소수 부분이 더 큰 쪽을 찾아줘야겠네요. 4와 7, 어디가 더 큰가요? 0.4와 0.7 중 더 큰 것은 0.7이네요. 2.7과 2.5를 살펴봅시다. 자연수 부분이 2로 똑같네요. 그럼 7과 5를 비교해 주어야겠네요. 0.7과 0.5 중 더 큰 것은 0.7이 되겠네요. 그럼 2.7과 2.5 중 더 큰 것은 2.7이 되겠네요. 4.0과 3.5가 있습니다. 4와 3을 먼저 비교해 줍시다. 둘 중에 더 큰 수는 무엇인가요? 4.0이 더 큰 소수가 되겠네요. 7.9와 8.1이 있습니다. 먼저 7과 8을 비교해 줘야겠네요. 8이 더 크네요. 그럼 7.9와 8.1 중 더 큰 소수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8.1이 되겠네요.
수학 익힘책 86, 87쪽을 스스로 풀어봅시다. 수학 익힘책을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해봅시다. 수학 익힘책을 모두 푼 이후에는 뒷면의 정답지를 이용해서 꼭 채점을 매주세요. 채점을 매긴 이후에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헷갈리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생님께 꼭 질문하고 정답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단원의 새로운 학습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개학 이후에 생각 수학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 수학을 함께 풀고 수학 1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